안녕하세요.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낚시를 가장 좋아합니다. 요즘엔 괴담록을 촬영하기 위해서 밤낚시만 하고 있습니다만 실은 저 낮에 펼쳐진 경치와 새소리를 들으면서 힐링하는 낮낚시를 더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낮에 낚시하면서 귀신 얘기하면 또 맛이 안 나니까. 이번 이야기는 단짠소주님께서 보내주신 단짠소주님의 취미로 인해 생긴 어찌 보면 인연이라는 것에 대한 신기하면서도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사연입니다. 단짠소주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단짠소주님의 사연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은 딱 2000년도에 경험을 하신 사연이라고 하십니다. 단짠소주님은 당시 20대 후반 나이였고 프라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을 수집하고 조립하는 걸 가장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땐 올드 프라라고 해서 그 오래된 장난감을 수집하는 게 그런 쪽 취미를 가진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행했었다고 해요. 단짠소주님도 그런 유행과 함께 하시는 그런 분들 중 한 분이셨는데 차이라면 수집 쪽이 아닌 판매 쪽이셨다고 합니다. 이런 올드 프라 중에는 특별히 취급을 받는 종류가 몇 있었는데 특정 모델 같은 경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웃돈이 얹어져서 다시 거래될 정도였다고 하네요. 이렇다 보니 오래된 문구점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면, 그리고 임자만 잘 만나면 정말 짭짤한 수입을 낼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단짠소주님도 그래서 오래된 문구점 등을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판매를 하셨답니다. 직접 발품 팔아서 찾아다녀야 했는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미 문구점 사장님들 중에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서 웃돈을 붙여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셨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단짠소주님은 이런 오래된 문구점을 찾을 땐 지방 큰 도시 외곽 쪽을 찾아봤었답니다. 그리고 그런 곳들은 연세가 많으신 사장님이 계신 경우에는 오래된 거니까 그냥 싸게 가져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다고 하세요. 이 이야기는 그렇게 발품을 팔아서 문구점을 찾으러 다닐 때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단짠소주님은 지역과 구체적인 학교 이름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나 해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곳은 그렇게 작지도 않은 지방도시였고 동네 안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좁은 길을 사이에 두고 주택들이 모여있는 곳이라서 그런지 초등학교 앞에는 문구점들이 보이지 않더래요. 이런 경우에는 경험으로 볼 때 득템을 할 확률이 높았다고 하세요. 학교 정문 바로 옆에는 자전거를 세우는 곳이 있었는데 늦게 도착을 해서 학교에는 학생들도 없었고 사람들도 안 보여서 그 자전거 세우는 곳 옆에 주차를 하고 동네를 돌았다고 합니다. 동네에는 오래된 작은 집들이 띄엄띄엄 있었고 시골 같지만 시골 같지 않은, 그리고 문구점들은 작은 가게 형식으로 한참 거리를 두고 위치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문구점에는 그냥 간단한 체육용품이나 문구용품들, 그리고 약간의 과자나 아이스크림, 불량식품들을 판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장난감 없냐고 물어보니까 뿅망치, 플라스틱, 칼이나 방패, 물총 이런 거 보여주시더래요. 그리고 조립식 프라모델들도 몇 개 있었는데 신제품들 몇 개 뿐이었답니다. 이때까지 세 곳을 찾아서 갔었는데 세 곳 다 같았다고 해요. 그날은 몇 곳 가보지도 못하고 날이 어두워졌고 살짝 비까지 내리기 시작해서 이번엔 꽝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차에 있는 학교로 가는데 거의 학교 다 가서 아기 울음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더래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는 쪽을 보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좁은 골목이 있는데 그 틈으로 아기 엄마처럼 보이는 어떤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유모차를 끌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 것 같은 그런 실루엣이 보였고, 아기가 그렇게 크게 우는데도 지나가는 사람이 몇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더래요. 정말 동네 떠나갈 정도로 우는데 말이죠. 그리고 아기 엄마는 계속 한 곳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아기가 우는데도 아기를 안고 달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할 뿐이었답니다. 그러다 아기 엄마가 그 좁은 골목 맞은편에 서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그때 단짠소주님은 그 골목을 가운데 두고 그 아기 엄마와 눈이 마주쳤다고 해요. 그런데 어두워서 눈만 마주쳤음에도 아기 엄마가 정말 소리만 내지 않았지 굉장히 슬프게 흐느껴 울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려고 했었는데 아기 엄마가 그런 모습으로 계속 단짠소주님을 쳐다보니까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더래요. 그래서 아기 엄마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는데 방금까지 있었던 아기 엄마 유모차가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쪽은 좁은 도로가 있었고 단찬 소주님이 간 길이 아니면 골목도 없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유모차와 아기 엄마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단찬 소주님은 정말 이상하다, 분명 여기 있었는데 하면서 돌아서는데 그때 돌면서 단찬 소주님 좌측으로 과학사라고 써진 조명도 안 들어오는 오래된 간판이 보였다고 합니다. 과학사라는 곳은 문구점과 다르게 프라모델이라는 것들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외곽시골 비슷한 동네에서 보니까 순간 정말이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 기분이셨답니다. 과학사가 처음 가는 길에 안 보였던 이유가 골목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넓이로 대각선으로 그렇게 길이 있어서 가는 길에는 그 각도가 진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아니 그 동네 사람이 아니면 신경을 써도 절대 가는 길에는 잘 안 보이는 구조였다고 해요. 오는 길에서 봐도 건물과 건물 틈에 좁게 있어서 겨우 보일 정도인 골목이었답니다. 과학사 안쪽에는 작은 쪽방이 따로 있었는데 유리에 창호지를 붙인 것 같은 그런 작은 나무 문이 있었고 가게는 조명은 켜져 있었지만 어두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구를 열 때 방울소리가 났음에도 사장님은 모습을 보이지 않더래요. 그리고 나름 레어한 그 조립 미니카들이나 밀리터리 프라모델들이 다 사갈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이번엔 최대한 많이 사가고 다시 와서 또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고개를 돌렸는데 그때까지도 사장님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찬 소주님은 그제서야 사장님을 불렀는데 몇 번 불러도 나오지 않더래요. 문 가까이 가서 사장님을 불렀는데 그래도 사람이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단찬 소주님은 문 유리 그 틈으로 조심스럽게 안을 봤는데 좁은 유리 너머로 보이는 그 방안 광경은 안에는 사람이 누워있었고 방은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게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단찬 소주님은 문을 두드리면서 사장님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래도 안에서는 반응이 없더래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안에서 잠갔는지 옆으로 미는 문인데 문은 끄덕끄덕 흔들리기만 할 뿐 열리지 않았고 단찬 소주님은 자신의 예감을 믿고 문을 부수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방 안에는 소주병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연세가 있어 보이는 분이 누워 계셨는데 그분 주변에는 구토를 한 흔적들이 있고 입 주변에도 이물질이 묻은 흔적이 있어서 바로 지체 없이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면서도 계속 흔들고 소리를 지른 탓에 무슨 일인가 하고 그 동네 분들도 몇 오셨었다고 하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급대원들이 왔고 이후 경찰도 왔는데 단찬 소주님은 경찰에게서 그 최초 신고자냐는 질문 등 당시 상황에 대해서 현장에서 아주 잠깐 조사를 받은 뒤 귀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전화하신 분은 과학사 사장님이셨는데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더래요. 자신이 잘못된 생각을 해서 고생을 하게 만들었다면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계속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꼭 오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단찬 소주님은 그분 걱정도 되고 또 물건도 구입을 할 마음으로 마침 다음 날이 일요일이라서 찾아뵙고 인사드려도 되겠냐고 말씀드리니까 언제라도 좋다고 오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받은 다음 날 일요일에 바로 그 과학사로 다시 찾아갔는데 과학사 입구에는 사장님이 나와서 작은 의자에 앉아 계셨고 단찬 소주님이 자신을 밝히고 인사를 드리니까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오래전에 경기 지역에서 프라모델이나 미니카 쪽에서는 그냥 들어도 알만한 그 일본 유명 프라모델 전문점을 하셨었답니다. 그리고 그때는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는데 장사를 마칠 시간이 다 되었을 때쯤 아내분이 사장님과 함께 들어가려고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가게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장님 눈앞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는 음주운전 차량에 그래서 안타깝게 그만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그 뒤로 몇 해를 폐인처럼 지내시다가 도저히 그 동네에서는 아내와 아기가 매일 생각이 나고 살 수가 없어서 그때 그 동네로 오셨는데 그 동네에서는 그런 제품들은 팔리지도 않고 찾는 사람도 없었고 생활은 더 힘들어지고 날이 지나도 아내분과 아기가 더 그리워지더래요. 그래도 가게 유지는 해야겠고 오랜 세월 일용직 현장에 다니시면서 생활을 하시다가 날이 갈수록 생활도 마음도 너무 힘들고 하시니까 안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그날이 단찬 소주님이 과학사에 가셔서 사장님을 발견한 날이라고 합니다. 단찬 소주님은 이런 사장님 말씀 듣고 안타까워서 순수하게 돕고 싶다는 생각에 사장님께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인터넷 판매 방법과 거래가 이뤄지는 루트 등을 알려드렸는데
그래도 이해를 잘 못하시기에 사장님께 그럼 자신이 직접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하셨고, 사장님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자신이 원가에 사서 실거래 가격에 판매하려고 한 것이었지만, 자신이 물건을 갖지 않고 바로 실거래 가격에 판매해서 사장님께 전액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건은 정말 순식간에 거의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고마우셨다고 하세요. 그리고 사례를 하려고 하셨는데 단짠소주님은 일절 받지 않으셨고, 이후 사장님과 단짠소주님은 서로 연락을 하면서 친분이 두터운 사이가 되셨고, 그리고 사장님은 몇 해 전 고인이 되셨는데 그때까지도 재혼하지 않으시고 홀로 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번 사연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만, 누군가에 도움이 된다는 거, 그건 꼭 큰 재능이나 큰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건 진심이 담긴 마음이면 가능하다는 생각, 그리고 생의 마지막 날까지 아내와 아기를 그리워하는 그 애틋한 마음. 그때 단짠소주님이 보셨다는 그 아기 엄마와 아기는 혹시 과학사 사장님의 아내분과 아기가 아니었을까요? 우리 이웃 중에는 귀신이나 악령보다 하루 한 끼 걱정이 더 무서운 분들이 계십니다. 부디 그분들에게서 눈을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분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소중한 우리의 이웃입니다. 괴담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